아내가 혼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아내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남편에게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드디어 남편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영숙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동안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사로운 늦가을에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거실 마룻바닥에 가늘고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66세의 성수는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은 은퇴 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조용히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영숙의 잠을 깨울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으니 아침 신문이 성수의 손에 잡혔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펼쳐 한자 읽어내려가는 이른 아침의 시간은 성수에게 더없이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더는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 그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푸르렀고 새들의 지저김이 아침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구나. 평온하고 여유롭고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수의 소중한 평화는 아내 영숙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나오자마자 성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영숙은 성수에게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또 일찍 일어났네?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바지런히 움직여? 한가한 사람이 아침부터 빈둥거리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아? 영숙의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영숙의 눈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빈둥거린다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영숙이 내뱉은 첫 마디가 고작 이것이라니. 말로 다할 수 없는 서운함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수는 처음에는 영숙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영숙도 30년 동안 남편이 출근한 빈집을 홀로 지키다. 갑자기 계속 집에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일이라도 도우려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영숙이 좋아하는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성수는 영숙의 마음을 풀어주려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숙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성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숙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면 아이고 그걸 빨래라고겠어? 다시 해봐라고 면박을 주었고 장을 보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라며 성수의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은 영숙의 일상에서 성수가 철저히 배제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의 사회강 개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항상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성수의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성수에게 같이 가자는 말조차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친구 모임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영숙은 잠시 성수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 그리고 거긴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야.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영숙의 말에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그는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읽어도 아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외로움과 서운함만이 그의 마음속에 깊게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그가 영숙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던 모든 희망들이 거대한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텅 빈 집에 남겨진 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영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무거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영숙은 그런 성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듯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수는 영숙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영숙과 친구들의 관계에 갑자기 남편인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하면 영숙과 함께 손을 잡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못다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착각이었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감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가 되자 영숙은 성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먹어요. 성수는 그 말에 조용히 부엌으로 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영숙은 성수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성수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마저도 영숙의 비난을 듣는 현실에 성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성수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성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영숙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영숙의 비난 대상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영숙이 외출했을 때가 마음 편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낚시를 즐겼던 성수는 은퇴 후에는 더 자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가려고 하면 영숙은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돈 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돈 써가면서 해야 해? 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의 날 선 눈초리가 부담스러워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서 뭐 할 건데?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기타를 배워볼까 싶어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영숙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다. 그 순간 성수는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영숙에게는 사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영숙의 걱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고 물가도 계속 오르니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성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영숙과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과 명령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성수는 영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숙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영숙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모든 행동은 영숙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영숙의 삶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섬 하나가 떠 있었고 그는 그 섬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기타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영숙의 비난이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성수는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영숙이 무심한 듯 성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성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버텨낸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정망을 얻었는데 그 연금마저도 영숙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6세 남자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숙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영숙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영숙은 성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지만 성수는 늘 참고 인내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불화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실에서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6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기억 속에는 영숙의 잔소리와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남은 인생마저도 영숙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그는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돈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숙과의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재산 분할, 자녀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영숙의 잣대에 맞춰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영숙의 비난 속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 버는 기계라는 영숙의 말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수는 그 상처를 안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노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자유,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성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영숙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찾아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성수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영숙과 단둘이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식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수의 귀에는 영숙의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성수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성수는 그 순간 영숙의 말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영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그날 이후 성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그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밤, 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숙에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영숙의 시선 속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수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의 희망.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숙의 비난과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재산은 영숙과 절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혼이라는 선택이 가져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영숙과의 결혼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성수는 이혼을 결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잃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되찾겠다. 그날 밤 성수는 처음으로 혼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성수는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이룬 것들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작업은 서글펐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춰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영숙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어.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돼.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히 오가는 영숙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캐리어에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영숙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력 속에는 성수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영숙은 성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설거지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성수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영숙의 모습이 더는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성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성수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성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그는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셋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성수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아, 정말 싫다. 영숙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성수에게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숙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아 영숙은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또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말끝이 흐리기도 전에 성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영숙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영숙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고 성수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 성수는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은 가정을 꾸린 지 오래라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예상과 달리 딸은 성수의 결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성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성수는 곧장 월세를 구했습니다.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은 6평 남짓한 방의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월세방이었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성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좁은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월세방에서의 삶은 서툴고 불편했지만 성수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영숙이 전담했던 사소한 집안일들이 그에게는 커다란 도전처럼 다가왔습니다. 딸이 찾아와 세탁기 사용법과 밥솥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는 실수가 연발했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돌려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했고 밥솥에 물을 잘못 맞춰 죽처럼 질거나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의 당부대로 계란을 끓는 물에 넣었지만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기도 처음에는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이 좁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금세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성수는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작은 월세방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이 나가서 돈을 벌어라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니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6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을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뵙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성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성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야근 고생 많으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성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눈치 때문에 미루었던 꿈들을 하나둘씩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서툰 손가락이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쁨은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 몇 곡의 가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잤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숙과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성수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고 정신 차려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영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성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절반을 영숙에게 주고도 성수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셋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습니다.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멋있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성수를 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성수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함께 연주를 준비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성수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수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성수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성수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난을 치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성수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주인은 그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자신의 것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